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참 하루하루는 안 가도 한 달, 1년은 참 빨리 가요. 올 한해도 참 다사다난했죠. 저 같은 경우도 좀 안 좋은 일도 좀 있고, 집에도 일도 좀 있고, 뭐 이래저래. 또 광주 같은 경우는 택시비가 올라가지고 약간 손님이 줄어드는, 이제 연말 돼서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예년만 못하죠. 다른 지역은 택시비 올리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도시도 있고, 뭐 이래저래 많죠. 또 지금 뭐 기사를 지금 일하고 있어서 기사를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 택시 자격증이 전국이 통일된다는 말도 있었어요. 이게 내년 말인가 입법이 된다는 거예요. 내년 말부터 뭐 시행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입법을 하고 그게 동의를 얻으면 이제 법제화가 돼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계도 기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계도 기간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법 같은데, 내년에 입법이니까 빨라도 내후년에나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거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법으로 돼도 혜택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여러 분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훌훌 털고 나는 저 지역으로 가련다, 그런 사람들만 가능한 제도거든. 만약에 가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나이든 노부모가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마누라가 저기 가서 돈 벌어와 네 하고 가면 모를까, 가정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또 총각들도 훌훌 털고 갈 수는 있지만 또 노부모가 없다고 해도 내가 계속 몸담고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요즘은 다 내비로 하니까 뭐 어려울 거 없죠. 내비만 잘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내비가 조금 이상한 길로 안내할 때가 있어. 그걸 내 지역에서는 내가 수정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무조건 내비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손님하고 마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손님이 좀 빨리 좀 가주세요 하는데 뭘 알아야 빨리 가지. 빨리 가는 길도 모르고 신호도 모르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신호가 한 번에 쭉 가는 신호고 여기는 가다가 걸리는 신호고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 가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전국적으로 택시 자격증이 통일이 돼서 어느 도시에서든 일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걸 누릴 사람들은 많지 않죠. 가령 이제 경기도 분들은 조금 좋을 것도 같아요. 경기도도 뭐 다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장사가 안 되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분들은 나 그냥 서울 가서 일해 버리란다, 그 일하다가 퇴근콜로 내가 사는 지역 오면 거기서 퇴근해버리고, 아니면 뭐 고시원이라도 하나 잡아놓고 퇴근콜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서울에서 자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멀지 않으니까. 근데 뭐 광주나 부산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서울 가서 한다든지 이런 건 쉽지 않죠. 광주 근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화순이나 뭐 나주 이런 데가 돈벌이가 너무 안 된다, 나 광주 가서 할란다, 물론 가능하죠. 열심히 하고 잘하면 그래도 저 정도는 벌 수 있는데 그게 또 쉽지 않죠.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길도 새로 익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제도가 법제화가 돼도 그걸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기사까지 못 보여드리고 그냥 말로 이렇게 대신 할게요. 그리고 요즘 최고 화두로 올라온 게 자율주행에 관한 건데, 어떤 머저리는 아직도 뭐 저보고 1년 뒤면 실업자가 될 거라고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그 얘기를 처음 한 게 한 1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때 2년이라 그랬거든. 근데 또 말 바꾸더라고. 2, 3년이라겠다고. 3년, 2, 3년 잡아줘도 이제 한 1년, 1년 반 정도 남았을 건데 그 시간에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멍청한 대가리를 굴리는 걸까요? 이런
교통 문화 하나 바뀐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냥 저 차 자율주행 돼, 와 택시 돌리자, 오예,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니까 주별로 아직도 대부분의 주에 규제가 묶여 있고, 어떤 도시에서는 테슬라를 판매 일시 중단하는 도시도 있고, 이제 조만간 그 감독관이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택시를 테슬라가 돌릴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몇십 대 정도밖에 규모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 이제 또 해외로도 점점 그 사이에도 계속 진출을 노리죠. 그 진출을 노려도 또 가서 테스트해야 되고, 어느 정도 또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되고, 그리고 뭐 운전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뭐 보험 부분이랄지 사고 부분이랄지 이래저래 법, 규제법 이런 것까지 모든 걸 다 바꿔야 되거든. 쉽게 되는 게 아닌데, 뭔 테슬라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인데, 이게 자율주행이 된다고 뭐 바로 택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똥멍청이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일단 손님 태울게요. 뿅. 네, 첫 손님 내려주고 다시 픽업 가는 중이고요. 아까 했던 자율주행 얘기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게 어찌 보면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이야기라 좀 더 해볼게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을 돌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그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미국에서 돌리고 있는 거 웨이모, 그런 거는 카메라랑 라이더, 레이더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돌리는 스타일인데, 약간의 방식이 좀 다르죠. 일단은 가격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저기 제규어인가 거기 차량을 개조해서 하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1억이 넘어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뭐 4천, 5천만 원짜리도 되겠지만, 지금은 뭐 미국에서 수입했다든지 뭐 1억 넘어가는 차들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게 바뀌면은 막 4, 5천, 5, 6천짜리 좀 싼 승용차도 FSD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테슬라가 좀 더 우위에 있고, 택시 가격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기본 요금이 정해져 있지만, 그때는 가격 경쟁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두 가지가 큰 무리 없이 지금은 돌아가고 있어요. 막 대형 사고가 난다든지, 막 사람이 수십 명 죽어버린다든지 뭐 그런 사고는 없으니까. 근데 참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돌고 있거든. 뭐 테슬라 FSD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테스트하는 영상도 저도 한 2개 정도 봤어요. 굳이 저는 믿으니까, 테슬라는 믿으니까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봤는데, 그냥 심심해서 한 2개 정도 봤는데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운전이 스무스해. 그리고 어찌 보면 인간보다도 더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이 그게 진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차들은 과속을 안 하니까. 과속을 안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노란불이면 가버리지만 그 차들은 노란불만 봐도 무조건 서버리니까, 안전면에서는 어찌 보면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제 뭐 자율주행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안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언젠가는 들어와요. 그리고 기술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이 돼가고 있고, 하지만 뭐 1, 2년, 2, 3년은 안 된다는 거. 진짜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협상이 잘 되고 했을 때 한 5년? 진짜 5년도 엄청 짧게 잡아준 거야. 만약에 그 머저리 말대로 1, 2년 안에 제가 실직을 할 정도로 자율주행 택시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벌써 지금부터 법인 택시 회사를 매입을 하고, 나라와는 벌써 이제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협상이 끝나고, 이제 법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차주냐, 제조사냐, 뭐 보험사냐, 뭐 이런 것부터 지금부터 벌써 거리에는 테스트 차량이 보여야 되고, 나라에서는 벌써 허가를 해줬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뭐 규제법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듬어 가고 있어야 되거든. 지금 그러지 않으면 1, 2년 안에는 못 나오거든.
근데 그 머저리 새끼는 아직도 뇌가 어디 좀 뇌가 곤충만한가? 뇌가 콩알만한가 봐. 뭐 1, 2년 안에 실업자가 될 거라고 기대고 있으니 그냥 데리고 할 가치도 없어서 댓글은 블락을 했는데 다른 분들 눈에는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게 언젠간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그때 되면 개인 택시가 문제가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한 가지 방법대로 개인이 자율주행 택시를 돌릴 수 있게 된다, 이게 있고, 아니면 다른 외국 어느 나라처럼 나라에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개인 택시를 번호판을 다 사들여요. 그리고 또 법인 택시도 있으면 법인 택시도 매입을 해서 그걸 돌리는 거거든. 어느 한 업체가 한 업체가 될지 두세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개인 택시는 개인이 돌리느냐 아니면 팔고 업체가 돌리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나라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개인 택시 번호판을 매입을 했다, 그런 걸로 보면 아마 개인에게 자율주행 택시 사업권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아마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모르죠. 우리나라 개인택시 조합은 워낙 강성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밥그릇 뺏기는 건 못 참으니까 우리에게도 사업권을 달라, 아니면 뭐 개인택시 조합이 사업권을 가지고 그 이익금을 개인택시 기사들이랑 나눈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손님 태울게요. 뿅. 네, 또 손님 내려주고 다음 콜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개인 택시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래요. 제 예상은 워낙에 모든 택시 기사를 위한 거에는 크게 신경 안 쓰지만, 자기들 밥그릇에 관련된 건 목숨 걸고 하는 게 개인 택시 조합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5년 10년 뒤에 자율주행 택시가 완전 점령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법인 택시죠. 뭐 그때 되면 뭐 재취업 교육을 해준달지, 아니면 우리가 직장을 잃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없어져서 직장을 잃는 게 아니고 직업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뭔가 보상을 좀 해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뭐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뭐라도 좀 있겠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너희들은 그냥 실업수당 받고 떨어져 그러진 않겠죠. 하다못해 뭐 희망퇴직 그런 걸로 퇴직금을 좀 두둑하게 챙겨준다든지, 뭐 저는 뭐 지금이라도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와서 일자리를 잃어도 상관이 없는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진짜 택시가 쉬운 직업이 아니라서 항상 말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택시를 계속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먹고 살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내년 뭐 1월은 아닐 것 같고 2월이나 3월에 산학금이 또 오르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가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꺼내 봤어요. 우리가 뭐 지랄지랄 한다고 들어올 게 안 들어올 것도 아니고, 그냥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니까. 모든 나라들이 자율주행 택시를 돌리는데 우리나라는 안 할 거야 뭐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전에 뭐 돈도 좀 모아 놓으시고, 하다못해 뭐 다른 직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도 하나 배워 놓으시고, 정 안 되면 뭐 다른 거 없을까? 알바하기도 쉽지 않죠. 저도 아직 뭐 그렇게 늙은 건 아니지만은, 저도 이제 중년으로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죠. 열심히 돈 모읍시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 그래도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저처럼 테슬라 주식을 사시든가. 제가 테슬라 주식 처음 살 때 그랬거든요. 이 새끼가 잘 되면 내가 망해요. 테슬라가 너무 잘 돼버리면 내가 망한다고. 그래서 산 것도 좀 어느 정도 계기가 됐거든요. 그 뒤로 좀 많이 올라서 기분은 좋지만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게 조금 불안하긴 하죠. 물론 어떤 머저리처럼 1, 2년 안에 있을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솔직히 한 50대 중후반까지만 일하고 놀고 싶어요. 왜 차가 안 간다냐? 차가 왜 안 나가? 설마 이거 주차냐? 한 200m를 주차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지? 어떻게 차가 한 대도 안 나가지? 또 앞에 머저리 하나 있는가 보다. 또 앞에 머저리가 있으면 차가 안 나가요. 하여튼 뭐 제일 민감할 듯한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뭐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시고 25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처럼 사고 나지 마시고 돈 많이 버시고 26년에는 더 많은 돈 버시기를. 그럼 저는 다시 일하러 갑니다. 좀 가자. 징한그 꿈쩍을 안 하냐. 아이씨, 이거 나는 상무지구 콜인 줄 알았더니 금호 콜이라 좋은 건데, 이거 금호에서 수강 가는 건데 안 나가. 돌겠네. 아, 오른쪽 신호에서 또 막혔나? 저 우회전 해가지고 신호에서 또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여기로 못 가겠는데? 그냥 직진해서 돌아올까?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눈꽃만치 나가냐? 차라리 빠져서 직진해버릴까도 했었거든. 직진해서 여기 돌아서 와버리려고. 근데 살살 또 나가네요. 참나. 여기서 또 머저리 하나가 앞에서 직진하고 있어버리면 답답해지는 거고. 일단 25년 한 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택시 기사님들 화이팅! 뿅. 와, 말일이라 그런지 차가 되게 막히네요. 7시라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리고 우버랑 리본도 막 울리는 것이 그만큼 택시가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이 시간대 뭐 밥 먹고 쉬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늘이 말일이니까 뭐 가족들이나 애인하고 놀러 가신 분들도 좀 있겠죠. 부럽다. 이런 날 누구를 만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게. 저도 뭐 굳이 약속을 만들려면 못 만들진 않죠. 근데 뭐 다 가족 있는 사람들이고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애인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보내라. 나는 열심히 돈이나 차 벌란다 이거지. 설마 이런 날 쉰다고 만날 사람 하나 없겠어. 진짜 연말 되니까 계속 그래요. 아, 남들 다 놀고 있는데 난 존나게 일하고 있고, 그렇다 해서 뭐 대단한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니,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그래 토요일은 빼, 토요일은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공휴일 일요일 이런 거 있잖아요. 명절 이럴 때 택시 할증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아니, 그런 날 일하는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남들 다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날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만한 좀 뭔가 보상이 느껴져야 될 거 아니냐고. 그냥 좀 잘 되는 주말 정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놀지도 못하고 픽업은 존나게 멀고
어떤 사람은 똥콜 존나게 치고 있고. 진짜 그런 날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보람이 없다 이거지. 진짜 택시는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아, 놀고 싶다. 짜증난다 갑자기. 뿅. 아따 진짜. 안 그래도 아까까지는 콜이 좀 많아가지고 콜을 골랐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고를 시간이 아니라서. 카카오티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고를 시간이 아니라서 그냥 픽업 멀지 않고 똥콜 잡았거든요. 어떤 콜이냐면 저기 보들마을 옆에 큰 사거리 거기에서 한 메가박스 오는 거야. 그래서 태웠죠. 태웠는데 뭐 여기서 유턴해서 가는 게 빠르네 어쩌네. 여기 유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골목 바로 안쪽으로 잡았다고. 아 씨발 이제 욕을 안 하려고 해도 1.6km 가면서 그런 소리 해야 쓰겠어. 이번에 기본요금 거리가 팍 줄어서 1.7km인데 1.6km 가는 새끼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 씨발놈이. 그럴 거면 버스 타고 다녀 이 개새끼야. 애는 착해. 말하는 건 착해. 근데 뭔 님이 씨발 1.6km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빠르네 어찌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 내가 뭐 한 16km 가는 손님이면 이해나 하겠다. 씨발 커브 좀 맞춰서 돌아라 이 개새끼들. 진짜 일하고 있으면 어제도 심란했어 진짜. 막 꼬라지가 나올 정도로 커브 족같이 도는 것들, 차선 안 지키는 것들. 일단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렇게 주행할 때는 뭐 차선을 살짝 밟는다든지 살짝 넘어간다든지 뭐 그럴 수 있어. 커브 돌 때는 살짝은 넘어올 수 있어. 방금처럼 거의 차선 반틈을 넘어오는 건 아니잖아. 이게 살짝 넘어갈 수 있다니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신호 대기 정차 차량인데 옆 차선으로 한 30-40cm 넘어와서 있어. 또라이인가? 냅뒀어. 또 가다가 또 차선을 잘 안 지키네. 이제 꼬라지가 나네. 꼬라지가 나 죽겠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계리 모거리 거기서 좌회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딱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가지고 그래 가야지하고 브레이크를 딱 띄었어. 뒤에서 빵! 씨발놈이 족같잖아. 내가 뭐 신호가 떨어졌는데 계속 안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호 떨어지자마자 빵! 와 씨발 일부러 엑셀 안 밟아버렸어. 열받아가지고. 안 그래 지금 꼬라지 하나 죽겠는데 뒤에서 그 연병을 하니까. 이게 평소 같으면 몰라도 기분 안 좋을 때 그거 존나 짜증나거든. 크락션이고 쌍라이트고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때 그럴 때 하는 거지. 신호 떨어지자마자 브레이크 띄고 있는데 빵! 이런 씨발놈이. 열받아가지고 엑셀 안 밟아버렸어. 그랬더니 중앙선 넘어가지고 가면서 한 소리 하더라고. 막 이러더라고. 쫓아가가지고 씨발 차 세우라고 창문 열고 소리 질렀거든. 갑자기 소리 지르다 보니까 갑자기 목이 살짝 메이기도 했는데 창문 열고 아저씨 차 세워보라고 몇 번 소리 질렀거든. 씨발놈이 그냥 가보네. 개새끼야. 차 세우라면 차도 못 세울 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그 미친 새끼들이요. 신호 떨어지자마자 빵하는 새끼들 미친 새끼들이라고. 이 새끼인가? 이 새끼인가? 아닌가? 아닌가? 안쪽이야 뭐요? 아니요. 씨발 너무 죽여버려 내가 진짜. 빵 쳐버려. 아니겠지. 쳐다보고도 고개 들렸으니 아니겠지. 뒤는 맞냐 어찌냐 모르겠다 나도. 씨발 맞는 갭이다. 저 새끼인가? 와 진짜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 대단한 새끼들이야. 하여튼간에 일단 사장님 태울게요. 뿅. 에휴 진짜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콜은 좋았어. 거리 좋아. 저 씨발놈도 차선을 족같이 타네 개새끼가. 저런 씨발놈 문 대부고 싶은데 호러 새끼들 아주 빵빵을 해도 안 넘어가네 호러 새끼가. 에휴 저런 새끼들 문 대부라야 되는데. 이 정콜이 각하동에서 신가동 오는 거라 콜 좋아요. 좋은데 타는 자리를 아이씨 지났다 씨발. 아이 짜증나. 타는 자리를 동강조 아이씨 들어가는 자리를 그 앞에다 찍어놓은 거야. 아 환장하죠 진짜. 그나마 한 1-20초 만에 와서 다행이지. 더 늦게 왔으면 나 차를 어디로 빼냐고. 안 나와있네 씨발. 딴 거 다 안 보고 픽업만 짧은 거 잡았는데 안 나와있어. 징하구만 진짜. 욕을 안 하고 짜증을 안 내려고 해도 도와주질 않네. 님이 씨발 너가 집 앞으로 이런 원룸촌 꼴목으로 불렀으면 개새끼들아 좀 쳐나와 있자. 아이고 징하구만 징해. 나와는 있었어. 몰라 나와 있었는지 마지막에 탈 때쯤에 나왔는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늦지 않게 나왔어. 문제는 핀모질이. 아 진짜 못살겠다. 백미옥이냐 백마옥이냐. 픽업들이 다 왜 이러냐. 픽업 짧은 거 잡으면 개지랄이고 아니면 픽업이 뭐 다 뭐로 거리나 좋은 말도 안 해. 뭔 전화가 오지? 전화가 올 일이 없는데. 지평동 가자. 에휴 오늘 기분이 좀 별로라서 그럴까요? 쉬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일하고 있으니까 그냥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자꾸 짜증이 나네. 이런 날 일하면 원래 그러죠. 진짜 택시는 힘든 직업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운전한다는 것도 힘든 건데 이렇게 남들 즐겁게 놀고 쉬는 날 놀지 못하고 일해야 된다는 거 먹고 살라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막 돈 막 400, 500, 600씩 벌면 나도 안 하지. 에휴, 진짜 이런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택시 기사들이 먹고 살라고 그리고 당신들 술 처먹으러 가고 밥 처먹으러 가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걸 하기 위해서 물론 먹고 사는 게 주 이유긴 하지만은 진짜 너희들 발이 대주는 사람들인데 고마워하질 않아? 그냥 나는 돈 냈으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해. 진짜 100명 태우면 1명은 고마워하더라. 기사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편하게 집에 간다고. 근데 솔직히 100에 95명 이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나는
택시비 지불했으니까 당신들은 데려다 주는 거야. 그게 당신들 직업이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 안 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픽업이나 갑시다. 뿅. 와, 미쳐버렸구만. 미쳐버렸어. 상무지구에 사람 바글바글 해버리네. 새해를 맞이하려고 저러는 건지, 이 밤을 찢어보려고 그러는 건지. 술집 앞에 대기줄 겁나 서 있는데. 참. 근데 콜이, 내가 상무지구인데 다 지평동 가는 걸로. 이건 또 뭐냐, 웜에 거리 보소. 진짜 무서워서 못 해먹겠네. 무서워서 못 해먹겠어. 아이씨, 뭘 잡을만한 콜을 줘야지. 십몇 분 픽업을 어떻게 가냐고. 징해불고 맞아. 터미널에서 콜 나오는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주 픽업 심란해. 이거다.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잠시 후 승객 위치로 30km 이동해 주세요.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참 잘 고르죠. 이것도 노하우가 필요해. 내가 아주 잘 고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노하우가 좀 쌓였어. 그래도 픽업 1km대 첨단, 여기서 첨단이면 나쁘지 않지. 쓸만해. 최고의 콜은 아닙니다만 2, 3km, 3, 4km 가가지고 지평동 돌아오는 것보다 낫지. 아이고 징하네 징해. 픽업 갑시다. 다들 라이트 마시고. 힘이 안 나. 이런 날 일하고 있으니까 힘이 안 나. 뿅. 네, 저는 뭐 좀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첨단에 이제 손님 내려주고 1m 픽업에 5치 가는 거였는데 놓쳤어요. 에이씨, 에이, 손은 들어버리네. 타라 이 개새끼들아.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어. 뿅. 에이, 뭐나 먹으러 갈랬는데 갑자기 길빵이 걸려가지고 그냥 태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태웠는데 그래도 거리가 좋아. 첨단에 경유 한번 하고 여기 북구 우산동 요 태우길 잘했네. 그냥 지나가 버리려다가 에라 먹었다고 태웠는데 그래도 장타. 할증 전에 뭐나 좀 먹을게요. 졸라 일하기 싫고 그렇다고 막 돈이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졸라 일하기 싫은데 그래도 또 하다 보면 또 일이 돼요. 그것도 참 신기해. 근데 웃음은 안 나온다. 웃어보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와. 저는 그럼 뭐 좀 먹고 올게요. 뿅. 네, 이제 오늘 25년 근무를 마쳤습니다. 광천동에서 시내 오는데 시간이 좀 남을 줄 알고 똥콜이라도 하나 해봐야지 했었는데 도착하니까 49분 50분 돼버렸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25년도 근무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들 25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가 아시아 문화장단 옆인데 와 사람 많네. 사람 바글바글 해버리네요. 그 제야의 종소리 광주도 종이 있잖아요. 그거도 보러 간다고. 그거 보면 뭐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굳이 그걸 보러 가려고. 참 대단들해요. 에휴, 나도 그거나 보고 올까? 춥더라. 안 돼. 저런 거 보러 가려면 따뜻하게 입고 와야 돼. 지금 차에서 일하는 복장이라 이 복장으로 가면 발 시려.
크록스 신고 있어가지고. 그럼 저는 25년 근무 여기서 진짜로 마무리합니다. 다들 25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수고하십시다. 뿅.